유럽 원전의 종주국 프랑스의 엘리제공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을 자부하며 우리를 발 아래로 보던 미국의 거물 웨스팅하우스가 끝내 한국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6조 원.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26조 원이라는 이 압도적인 수치는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을 기술불모지라 비웃던 강대국들의 오만을 단칼에 베어버린 승전보입니다. 원전의 본고장 유럽에서, 그것도 프랑스의 EDF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정면으로 제압하고 거둔 완벽한 역전극입니다. 체코 정부는 전 세계를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압도적으로 우수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사막과 연구소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이 기적을 만든 우리 기술진들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자부심이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만듭니다. 저는 1970년대 고리 1호기 건설 현장의 먼지 속에서 시작해 지금의 차세대 ISMR 개발까지 평생을 원자로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살아온 대한민국 원전 엔지니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가 어떻게 강대국들의 비열한 핍박과 조롱을 뚫고 세계 1위의 왕좌에 올라섰는지, 그 처절하고도 가슴 벅찬 역전의 드라마를 모두 들려드리려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원전 기술 자립을 선포했을 때 세계의 반응은 차가운 조롱뿐이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고문들은 회의실 테이블에 발을 올린 채 우리 엔지니어들을 비웃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고? 차라리 걔가 말을 하는 걸 믿겠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저 시키는 대로 조립이나 하는 하청기지이자 자기들의 낡은 부품을 비싸게 사가야 하는 영원한 호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원전의 두뇌인 계측 제어 설비와 심장인 원자로 냉각제 펌프 기술만큼은 절대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너희가 100년을 공부해도 못 만든다. 고장나면 우리한테 비싼 돈 주고 사서 갈아 끼우기나 해라.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을 자신들의 발밑에 영원히 가두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원전에 아주 작은 문제만 생겨도 우리는 그들의 입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핵심 부품 하나를 고치기 위해 수억 원의 출장비를 내고 미국 기술진이 오기만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으면 원전은 멈춰섰고 국가 전력망은 흔들렸으며 산업 현장의 불은 꺼졌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늘 얼어붙어 있었고 무능함에 대한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힐 정도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처절한 깨달음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는 50년 넘게 이어온 불공정 계약의 쇠사슬로 우리를 묶어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굴욕이 우리 가슴 속에 거대한 반격의 불꽃을 지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두고 봐라. 언젠가 당신들이 우리 앞에 무릎 꿇고 기술을 구걸하게 만들겠다. 기술 독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술 로열티를 챙겨 골프장에 있을 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차가운 금속 책상 앞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낡은 야전 침대 하나에 몸을 의지하며 원자로에 차가운 금속판을 껴안고 포기하면 영원히 종속된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은 굴욕의 시작이자 세계 원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단순히 말잔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고 비열한 기술적 거세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우리가 원자력 기술 자립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을 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우리에게 내민 계약서는 협력서가 아니라 노예 문서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원전의 신경망이라 불리는 계측 제어 설비와 혈액을 돌리는 핵심, 심장인 원자로 냉각제 펌프 기술만큼은 철저히 봉인했습니다. 한국은 껍데기나 조립해라. 알맹이는 우리가 관리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영원한 하청기지로 묶어두고 평생 동안 기술 통행료를 뜯어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원전 현장에서는 참담한 일들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원전 가동 중에 아주 작은 경보음 하나만 울려도 우리 기술자들은 손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설계도상의 핵심 로직은 블랙박스처럼 가려져 있었고 우리가 접근하려고 하면 지식재산권 침해라는 서슬퍼런 경고가 날아왔습니다. 우리는 수억 원의 출장비를 내고 미국 기술자가 입국하기만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오지 않으면 수조 원짜리 원전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미국 기술자가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그 거만한 태도는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그들은 한국 엔지니어들을 마치 기계 다룰 줄 모르는 어린아이 취급하며 기술 교육 시간에도 칠판의 절반을 가리고 강의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회의실 공기는 늘 굴욕으로 얼어붙어 있었고 우리 선배 엔지니어들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바닥에 피가 맺히는 수치심을 견뎌야 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는 자기들이 기술 로열티로 벌어들인 돈으로 골프를 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길 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차가운 금속 책상 앞에서 밤을 지새우며 결심했습니다. 지금의 이 굴욕을 반드시 기술 독립으로 갚아주겠다. 그들은 우리가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들 거라 비웃었지만 우리는 그 비웃음을 동력 삼아 지옥 같은 연구에 돌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계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쳐놓은 기술의 장벽을 부수고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되찾는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원천 기술의 암호를 풀기 위해 낡은 야전 침대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1000일이 넘는 밤을 사투로 채워나갔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종속된다. 그 절박한 문장이 우리를 버티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묶어두기 위해 쳤던 울타리는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높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우리가 국산 원자로 설계에 박차를 가하자 웨스팅하우스의 견제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안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내부의 공포를 자극했습니다. 너희가 만든 부품이 터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한국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나? 라며 우리 정책 결정자들을 흔들었습니다. 강대국의 기술적 협박 앞에 우리 엔지니어들의 자긍심은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회의실에서 그들이 던지던 비릿한 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서구 엘리트들의 그 특유의 선민의식은 우리를 기술자가 아닌 자기들이 만든 정교한 장난감을 닫고 조이는 기름쟁이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한국 원전의 60%는 우리 것인데 너희가 자립을 한다고? 그건 고마운 스승의 등에 칼을 꽂는 짓이다. 기술을 무기로 도덕적 죄책감까지 씌우려 했던 그들의 비열함에 우리는 밤잠을 설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욱 비참했던 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원전은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 과학의 집약체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작은 수치 하나만 틀려도 역시 한국인은 안 된다며 대놓고 면박을 줬습니다. 그 굴욕적인 언사들이 화살이 되어 가슴에 박힐 때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차가운 소주 한 잔으로 목을 축이며 서로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두고 봐라. 언젠가 너희가 우리 설계도를 사기 위해 줄을 서게 만들겠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산업화를 이룬 대한민국의 저력이 과연 이 거대한 에너지 장벽마저 넘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시험대였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대 위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믿을 것은 오직 우리 손에 쥐어진 낡은 계산기와 핏발선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동료들의 진심뿐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는 자신들이 파놓은 기술 종속이라는 늪에 우리가 영원히 빠져 허우적거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늪 바닥을 차고 올라와 그들의 뒤통수를 후려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준 낡은 도면의 여백마다 우리의 피와 땀으로 새로운 설계를 써 내려갔습니다. 너희가 닫아버린 그 문, 우리가 직접 부수고 나간다. 이 도끼, 서린 다짐이 대한민국 원전 기술 자립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짓밟기 위해 휘두른 것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 등급을 매기려는 잔인한 서열화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우리가 독자 원자로인 OPR-1000 설계의 사활을 걸었을 때 서구 원전 강대국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한국의 안전성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원전은 조립 PC가 아니다. 너희 같은 신흥국이 설계한 원자로에 누가 목숨을 맡기겠나? 회의실에서 그들이 내뱉던 이 한마디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링 능력 전체를 부정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고문들은 우리 연구소를 방문할 때마다 거만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엔지니어들이 며칠 밤을 새워 완성한 설계도를 단 몇 초 훑어보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쓰레기통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교과서 수준의 낙서일 뿐이다. 핵심 알고리즘은 우리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해라.
그게 너희가 살 길이다. 그들에게 한국인은 영원히 자신들의 설계도를 베껴 쓰는 카피캣이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길을 가려 하면 그들은 즉각 부품 공급 중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협박했습니다. 실제로 원전 핵심 제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긴급 지원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일부러 입국 절차를 지연시키며 우리를 고사시키려 했습니다. 전력 수급이 비상인 상황에서도 그들은 서류 절차가 먼저라며 느긋하게 골프를 치러 다녔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그들의 손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며 우리를 길들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은 멈춰버린 제어실 모니터 앞에 앉아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 이 굴욕, 이 무력함을 뼈에 새기자. 반드시 우리 손으로 저 오만한 자들을 무릎 꿇리자. 이 지독한 가스라이팅 속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100년이 걸려도 못 만들 거라 조롱했지만 우리는 그 조롱을 걸음 삼아 더욱 독해졌습니다. 연구원들은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원자로 냉각제 펌프의 회전수를 계산했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공포가 우리를 채찍질했습니다. 당시 우리 연구소의 불은 365일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빛은 단순히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쳐놓은 거대한 기술의 감옥을 부수기 위한 처절한 봉화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단순히 지식의 집합이 아니라 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존심이자 권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는 자신들이 만든 정교한 쇠사슬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그 쇠사슬을 녹여 우리만의 강력한 칼을 벼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칼날이 그들의 오만한 목소리를 잠재울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가두려 했던 기술적 감옥의 마지막 창살은 바로 레퍼런스 실적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벽이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우리가 피땀 흘려 독자 기술을 완성해가자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뭐하나? 실제로 지어본 적도 없는 위험한 물건을 누가 사겠나? 그들은 자신들이 100년 넘게 쌓아온 운영 실적을 무기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대한민국의 앞길에 거대한 바위를 던졌습니다. 당시 해외 수주전 현장에서 만난 서구 엘리트들은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대놓고 면박을 줬습니다. 한국산 원전은 성능 검증도 안 된 장난감이다. 싸구려 부품을 써서 사고라도 나면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마치 원전이라는 고도의 기술 영역이 자기들만의 귀족, 사교 클럽인 양 대한민국이라는 신입 회원을 철저히 배척하고 조롱했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담배 한 대를 태우며 하늘을 올려다보던 우리 엔지니어들의 심정은 처참했습니다.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에서 가족의 얼굴조차 잊은 채 매달렸던 그 시간들이 단지 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당하는 현실 앞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그 굴욕은 곧 도끼로 변했습니다. 우리를 장난감 취급했나? 그렇다면 당신들이 평생 본 적 없는 가장 완벽하고 정교한 장난감으로 당신들의 시장을 박살내주겠다. 웨스팅하우스는 50년 넘게 이어온 그 비정상적인 종속 관계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기들의 뒤처리나 하며 로열티나 바치는 충실한 하청업자로 남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그들이 조롱하며 던져준 낡은 설계도 여백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이라는 미래 기술을 더씹히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굴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강대국들이 쳐놓은 기술 거세와 실적 장벽이라는 이중의 쇠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는 사막으로 그리고 거대한 실험로 속으로 스스로를 던졌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절박한 문장을 가슴에 새긴 채 우리는 마침내 그들의 오만을 잠재울 대한민국만의 심장과 두뇌를 완성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은 50년 굴욕의 끝이자 전 세계가 경악할 대역전극의 진짜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물어볼 차례입니다. 자, 이제 누가 스승이고 누가 제자인지 똑똑히 지켜봐라. 강대국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대한민국은 마침내 원자력 발전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거대한 도박을 선포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 원전의 3대 핵심 기술인 원자로 냉각제 펌프, 계측 제어 설비, 그리고 원전 설계 핵심 코드를 우리 손으로 100% 국산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서구 강대국들이 절대 넘겨줄 수 없다며 빗장을 걸어 잠갔던 그 금단의 영역을 향해 우리는 맨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벽은 원전의 심장이라 불리는 RCP였습니다.
RCP는 원자로 내부에서 300기압이 넘는 초고압과 수백 도의 고온을 견디며 냉각제를 단 1초의 쉼도 없이 순환시켜야 하는 괴물 같은 기계입니다. 0.001mm의 오차만 생겨도 원자로가 멈추거나 최악의 경우 폭발할 수 있는 그야말로 정밀 기계공학의 정점입니다. 우리는 연구소 근처에 낡은 야전 침대를 깔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조차 사치였던 그 시절, 우리 엔지니어들의 하루는 새벽 3시 퉁퉁 불어버린 컵라면, 국물을 들이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게 되겠냐는 안팎의 냉소는 여전했습니다. 수백 번의 모형 실험이 실패로 끝날 때마다 연구소 바닥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달째 보지 못한 어린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보며 우리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빠가 지금 만드는 건 그냥 쇳덩이가 아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미래고 내가 살아갈 세상의 빛이다. 그 간절함 하나로 우리는 다시 설계도를 폈습니다. 강대국들은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조금이라도 들려올 때마다 비열한 공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부품은 검증되지 않았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위험한 물건이다라며 국제시장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깎아내릴수록 우리는 더 완벽한 숫자를 뽑아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사투는 단순히 기술을 베끼는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대국들이 50년 넘게 쌓아온 기술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리 엔지니어들의 수명을 깎아 바치는 처절한 제사였습니다.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흐르고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수치심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하나만을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손으로 이 심장을 뛰게 하겠다. 원전의 심장인 RCP를 두고 사투를 벌이는 사이, 또 다른 전장에서는 원전의 두뇌라 불리는 계측 제어 설비 MMIS, 국산화 팀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MMIS는 수만 개의 신호가 복잡하게 얽힌 시스템으로 단 하나의 신호 오류만으로도 거대한 원전을 멈춰 세울 수 있는 정밀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당시 서구 국가들은 이 기술을 원전의 핵심 주권으로 간주하며 철저히 보안에 붙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기술 고문들은 우리가 독자적인 제어 로직을 설계하겠다고 보고할 때마다 비릿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너희가 짜는 코드는 장난감 수준이다. 수만 개의 변수를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한국인들이 짠다는 건 자살 행위다라며 우리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MMIS 국산화에 실패하고 결국 자기들의 비싼 시스템을 다시 사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발팀의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영어 기술 서적과 씨름하며 그들이 가려놓은 블랙박스 구간을 역설계하기 위해 천일이 넘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3시 퉁퉁 불어버린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며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엔지니어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우리는 영원히 기술 노예로 산다. 그 도끼 어린 다짐이 낡은 연구실을 채웠습니다. 당시 우리는 신한올릴 2호기에 들어갈 국산 MMIS를 완성하기 위해 문자 그대로 목숨을 걸었습니다. 외국의 경쟁사들은 우리가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짜 아니야, 성능 검증도 안 된 위험한 물건이다라며 국제 시장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5,2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누구의 도움 없이도 원전을 지을 수 있다는 기술 주권을 확보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집에는 한 달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붙여둔 가족사진 속 아이의 얼굴을 보며 아빠가 만드는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다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그 처절한 사투 끝에 우리는 마침내 세계에서 4번째로 원전 핵심 기술을 100% 국산화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이제 강대국들이 쳐놓은 기술의 감옥은 무너졌고 우리가 만든 두뇌가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산화의 불길이 타오르던 시기,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열사의 땅, UAE 바라카 사막이었습니다. 2009년 우리가 이 사업을 따냈을 때 서구의 소위 원전 선진국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막에 원전을 짓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인들이 모래 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칠 것이다라며 비열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도끼를 몰랐습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생지옥이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뜨거운 모래바람이 폐부를 찔렀고 눈을 뜨기조차 힘든 폭염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원전 돔을 올려야 했습니다. 서구 국가들이 공기를 지키는 건 포기해라라며 비웃으며 손을 뗐을 때
우리는 현장에 야전 침대를 깔고 24시간 교대 근무를 강행했습니다. 점심 도시락에 모래가 서슬퍼렇게 씹혔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져 안전화 속에 물이 고일 정도였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대한민국 원전의 미래는 끝이다라는 일념 하나로 버텼습니다. 강대국들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척박한 땅에서 우리는 단 하루의 공기 지연도 없이 100%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이 바라카의 기적은 전 세계 원전 시장에 거대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의 기업들이 수년, 심지어 12년 넘게 공기를 지연시키며 천문학적인 추가 비용을 요구할 때 오직 대한민국만이 on time, on budget을 완벽하게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흘린 것은 단순한 땀방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비웃던 K원전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증명서였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는 이 강력한 평판은 훗날 체코가 프랑스를 버리고 우리를 선택하게 만든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되었습니다. 오만했던 강대국들이 서류 뭉치 속에서 정치질을 할 때 우리는 사막의 모래바닥에서 실력으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었습니다. 사막에서의 승전보가 들려올 때 국내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원전 기술 자립의 결정판인 신한울 1, 2호기의 건설이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발전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국산 심장 RCP와 두뇌 MMIS가 처음으로 이식되는 세계 원전 역사에 기록될 거대한 실험실이자 증명서였습니다. 하지만 국산화의 길은 마지막까지 순탄치 않았습니다. 외국의 경쟁사들은 우리가 국산 핵심 기자재를 적용하려 하자 비열할 정도로 집요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산 부품을 쓰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한국의 기술력으로는 제어 시스템의 미세한 오류를 잡아낼 수 없다라며 우리 정부와 여론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 다시 자신들의 비싼 부품을 사가도록 유도하는 가스라이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현장 엔지니어들의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만약 단 한 번의 오류라도 발생한다면 지난 50년간 쌓아온 대한민국 원전의 명성은 단번에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우리 연구원들은 신한울 현장 가건물에 야전 침대를 깔고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습니다. 새벽 3시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며 0.001초의 신호 오차를 잡아내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실패하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원전, 하청 국가로 남는다는 절박함이 우리를 버티게 한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마침내 신한울 1호기가 국산 MMIS와 RCP를 장착하고 가동을 시작했을 때 전 세계 원전 관계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대승리였습니다. 5,2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는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것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원전을 설계하고 수출할 수 있는 기술 주권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히 기술적 성공을 넘어 우리를 비웃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에 가한 가장 치명적인 일침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못한다고 단언했던 그들의 오만함을 실력으로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껍데기만 만드는 조립 공장이 아니라 원전의 핵심을 설계하고 통제하는 명실상부한 원전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강대국들이 기술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우리를 고사시키려 할 때 우리는 그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치명적인 무기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압도적인 경제성과 공기 준수라는 기적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서구의 원전 강대국들이 정치 논리와 자국 우선주의에 빠져 기술료를 챙기며 골프를 치러 다닐 때 우리는 현장에서 이론 한 장, 1분 1초를 아끼며 전 세계가 경악할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지표를 보면 그 격차는 더욱 처참합니다. 대한민국의 원전 건설 단가는 1kW당 3,571달러입니다. 반면 우리를 기술 하청업체 취급하던 프랑스 EDF의 단가는 7,931달러로 우리의 2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기록적인 비용 폭증으로 인해 수주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망가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프리미엄 기술이다라고 자위하며 거만하게 굴 때 우리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K원전의 신화를 쓴 것입니다. 단순히 가격만 싼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기 준수율 100%라는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프랑스와 미국이 쉬는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원전 공급망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핵심 인력 부족과 공급망 붕괴로 7년에서 12년 이상 공기를 지연시키며 발주처의 속을 태울 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약속된 날짜를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지런함의 결과가 아닙니다. 원전 전 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공급망과 수천 명의 숙련공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팀 코리아만의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이 압도적인 경제성은 강대국들의 오만한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가장 날카로운 일침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싸구려 달라고 비하하던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어떻게 그 가격에 그 품질이 나오느냐는 경악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실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은 오만을 부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인류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진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전통적인 대형 원전 시장을 집어삼킨 대한민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강대국들이 감히 상상도 못한 미래, 바로 차세대 원전인 ISMR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라는 새로운 전장으로 진격했습니다. 서구의 기술 강국들이 소형 원전은 아직 시기상조다, 경제성이 없다며 탁상 공문만 일삼고 있을 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다시 한번 연구실에 불을 밝혔습니다. ISMR은 단순히 크기만 줄인 원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전의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꾸는 혁명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압도적인 안전성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지만 ISMR은 노심 손상 빈도가 10억 분의 1이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대형 원전보다 수백 배나 더 안전하다는 뜻이며 사실상 사고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는 선언입니다. 강대국들은 이 숫자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런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느냐며 부정하려 들었지만 우리는 기술로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ISMR은 별도의 장치 없이도 사고 시 자연 냉각이 가능한 일체형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운전원이 개입하지 않아도 무한 냉각을 유지하는 이 기술은 원전의 안전을 인간의 실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킨 혁신 중의 혁신입니다. 또한 우리는 재생에너지의 고질적인 문제인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는 출력 조절 기술까지 탑재했습니다. 분당 5%에 달하는 출력 조절 속도는 기존 원전이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며 태양광이나 풍력이 멈추는 즉시 전력을 보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설계도만 만지작거릴 때 대한민국은 이미 공장에서 모듈로 제작해 24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성까지 확보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그저 따라하는 수준이라 비웃던 그들은 이제 우리의 ISMR 설계도를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ISMR은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탄소 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고 인류를 에너지 빈곤에서 구원할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지혜가 담긴 결정체입니다. 이제 세계는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기술 강국인지, 누가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서방의 원전 강대국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시기하며 가장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지점이 바로 공급망이었습니다. 한국은 몇몇 대기업만 잘할 뿐 원전 전체를 지탱할 기초 생태계가 부실하다는 비아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원전 전 주기 통합 공급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지난 수십 년간 탈원전 정책과 기술 경시 풍조에 빠져 숙련공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공급망을 스스로 파괴할 때 우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설계도 한 장을 두고 하청업체를 찾지 못해 쩔쩔매며 공기를 10년씩 지연시킬 때 대한민국은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수백 개의 강소기업이 단일 대우를 형성했습니다. 볼트 하나, 너트 하나까지도 세계 최고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중소기업들이 대한민국 원전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떠받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체코 정부 실사단이 한국의 원전 부품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십 년 경력의 숙련공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거대한 원자로 용기를 깎아내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매일 1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하며 품질을 관리하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와 정밀도다. 그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내뱉은 이 한마디는 이미 공급망이 붕괴되어 이름만 남은 서구 강대국들을 향한 뼈아픈 일침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은 단순히 기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강대국들이 원전 전공자들을 사양 산업 종사자라며 외면할 때 우리 엔지니어들은 사명감 하나로 현장을 지켰습니다. 50도 사막의 폭염 속에서도 영하의 추위가 몰아치는 건설 현장에서도
우리가 멈추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멈춘다는 각오로 숙련도를 갈고 닦았습니다. 프랑스가 정치적 논리로 유럽의 카르텔을 동원하고 미국이 지식재산권을 빌미로 소송전이라는 비열한 수단을 쓸 때 대한민국은 이 압도적인 공급망의 실력으로 응수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실체 없는 명성만 내세우던 그들은 탈락했고 실질적인 공급 능력과 신뢰를 증명한 대한민국이 26조 원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을 우습게 알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오만한 강대국들이 받아든 처참한 성적표입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세계를 압도하자 궁지에 몰린 미국은 가장 비열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소송이라는 이름의 비겁한 발목 잡기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웨스팅하우스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기술로 유럽 시장을 정복하려 하자 지식재산권을 빌미로 소송을 걸어 우리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였습니다. 한국 원전의 뿌리는 우리 기술이니 허락 없이 팔지 마라. 이것은 과거 50년 전의 계약이라는 낡은 쇠사슬을 다시 꺼내 우리 목을 조르려 한 명백한 갑질이었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원전의 심장 RCP와 두뇌 MMIS를 100% 국산화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워 만든 독자 코드를 자기들의 것을 베낀 카피캣이라 매도하며 전 세계 시장에 한국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공작을 펼쳤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그들은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우리 도장이 없으면 1달러치도 못 판다. 기술을 무기로 한 이 잔인한 가스라이팅 앞에 우리 엔지니어들은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핍박받을수록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 싸움에 대비해 수십 년간의 개발 기록과 독자 설계 데이터를 낱낱이 정리하며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당신들의 복제품이 아니라 당신들이 상상도 못할 만큼 진화한 대한민국의 독자 생명체다. 우리는 기술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전이라는 비열한 꼼수로 시간을 끌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술의 완성도를 더 높여 그들이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미국이 과거의 영광과 로열티에 집착하며 법전을 뒤적일 때 우리는 현장에서 1kW당 3,571달러라는 경이로운 경제성과 압도적인 안전 수치를 뽑아내며 전 세계 발주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이 소송전은 역설적으로 전 세계에 대한민국 원전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이 저렇게까지 견제하는 걸 보니 한국 기술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비열한 견제를 에너지 주권 확립을 위한 훈장으로 삼았습니다. 오만했던 강대국이 법의 힘을 빌려 우리를 노예로 묶어두려 했지만 대한민국은 그 쇠사슬을 끊어내고 당당히 세계 무대의 주역으로 우뚝 섰습니다. 미국의 소송전이 거친 파도였다면 유럽 시장의 본토에서 마주한 프랑스 EDF의 견제는 거대한 절벽과도 같았습니다. 원전 종주국을 자부하는 프랑스에게 대한민국은 그저 자기들이 만든 기준을 뒤따라오는 후발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유럽연합EU라는 견고한 카르텔 뒤에 숨어 우리를 비열하게 압박했습니다. 유럽의 원전 기준은 까다롭다. 아시아의 기술로는 유럽의 안전 가이드라인을 절대 충족할 수 없다라며 체코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한국을 선택하지 말라고 노골적인 경고를 보냈습니다. 프랑스는 정치적 논리를 앞세워 우리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원전 기술의 본질보다는 유럽의 통합과 정치적 연대를 강조하며 체코 정부를 흔들었습니다. 회의장에서 만난 프랑스 고위 관료들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싸게 팔아도 유럽은 유럽의 원전을 쓴다. 그들의 선민의식 섞인 발언은 우리 엔지니어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의 싸움이 아니라 거대한 대륙의 폐쇄적인 카르텔을 뚫어야 하는 절망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것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벽을 만나면 그 벽을 부수고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프랑스가 에펠탑 아래에서 정치적 수사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유럽의 가장 까다로운 안전 기준인 EUR 유럽 사업자요건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문서를 밤새워 수정하고 유럽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안전 수치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습니다. 안 된다고? 그럼 되게 만들면 될 것 아니냐? 그 무식할 정도의 정면 돌파가 유럽 시장의 빗장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EDF는 자신들의 공기가 12년 넘게 지연되고
건설 비용이 2배 넘게 폭증하는 무능함을 드러내면서도 끝까지 오만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전통이 있다는 말만 반복하며 한국의 압도적인 숫자를 외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체코의 기술진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입만 살아있는 프랑스보다 묵묵히 사막에서 약속을 지키고 기술 독립을 이뤄낸 대한민국의 손이 훨씬 더 믿음직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프랑스가 쳐놓은 정치적 장벽을 실력이라는 망치로 부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방인이라 부르며 배척할 때 우리는 가장 완벽한 설계와 가장 정직한 공기로 그들의 안방을 위협했습니다. 기술의 힘은 국경과 정치를 초월한다는 것을 우리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프랑스가 자랑하던 그 거만한 자존심은 대한민국이 내미는 압도적인 데이터 앞에 처참하게 무너질 일만 남았습니다. 체코 수주라는 거대한 결전을 앞두고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히 기술 하나, 부품 하나를 잘 만드는 단계를 넘어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원전 전 주기 통합 공급망이라는 무적의 요새를 완성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자국 내 제조 기반이 무너져 나사 하나를 조달하는데도 수개월을 허비할 때 대한민국은 설계부터 주기기 제작, 시공, 시운전, 그리고 유지보수까지 단일 대우로 움직이는 팀 코리아의 위용을 갖춘 것입니다. 우리를 하청기지라 부르던 서구 엘리트들은 이 압도적인 시스템 앞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거대한 단조 공장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프레스기가 원자로 용기를 벼려내고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한치의 오차 없이 부품을 쏟아내는 모습은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이 한국은 기초가 약하다고 비아냥거릴 때 우리는 수만 명의 숙련공이 24시간 체제로 돌아가는 세계 유일의 원전 공장을 통째로 구축해버린 것입니다. 수주 직전 우리 엔지니어들은 마지막 점검을 위해 다시 한번 야전 침대를 폈습니다. 새벽 3시 차가운 연구실 바닥에서 컵라면 국물로 허기를 달래며 우리가 검토한 것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50년의 굴욕을 씻어낼 마지막 기회이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신뢰의 기록이었습니다. 여기서 1mm라도 틀리면 대한민국 원전은 끝이다. 그 도끼 서린 책임감이 우리를 짓눌렀지만 우리는 그 무게를 견뎌내며 완벽을 넘어선 정밀함을 뽑아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법전 뒤에 숨어 소송을 준비하고 프랑스 EDF가 정치적 카르텔을 동원해 뒷거래를 모의할 때 대한민국은 오직 실력과 숫자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건설 단가 1kW당 3,571달러, 공기 준수율 100%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수치는 전 세계 발주처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오만한 강대국들에게 던지는 가장 날카로운 일침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사막의 모래바람을 뚫고 강대국의 기술 봉쇄를 부수며 컵라면과 피땀으로 빚어낸 대한민국의 심장과 두뇌가 전 세계의 심판을 받기 위해 출발대에 섰습니다. 당신들이 100년이 걸려도 못한다고 했던 그 기적.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안방에서 직접 증명해주겠다. 이 처절하고도 당당한 선언과 함께 대한민국 원전의 거대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2024년 운명의 체코 수주전이 시작되었을 때 현장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프랑스는 같은 유럽연합이라는 정치적 혈연관계를 앞세워 체코를 압박했고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빌미로 소송을 걸어 우리의 발목을 처절하게 잡으려 했습니다. 한국은 원천 기술이 없는 카피캣이다. 유럽의 안전 기준을 절대 맞출 수 없다라는 비열한 선동이 유럽 전역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팀 코리아는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압도적인 숫자의 폭격으로 그들의 입을 영원히 막아버렸습니다. 체코 정부 실사단이 한국에 입국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말보다 데이터를 먼저 던졌습니다. 우리의 원전 건설 단가는 1kW당 3,571달러, 프랑스 EDF가 제시한 7,931달러의 절반도 안 되는 경이로운 수치였습니다. 단순히 싼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중앙진단센터에서 인공지능이 매일 1TB 이상의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안전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에 이런 정밀한 시스템이 가능하냐며 경악하는 그들에게 우리는 지난 50년간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기록해 온 수만 권의 공정 일지를 내밀었습니다. 특히 차세대 기술인 ISMR력 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의 지표는 프랑스와 미국의 자존심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노심 손상 빈도 10억 분의 1,
대형 원전보다 수백 배나 더 안전하며 운전원의 개입 없이도 무한 냉각을 유지하는 이 기술은 사실상 사고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한 혁명이었습니다. 출력 조절 속도는 분당 5%에 달해 프랑스가 자랑하던 기존 원전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유연성까지 갖췄습니다. 공장에서 모듈로 제작해 단 24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다는 경제성 수치가 화면에 띄워지자 회의실 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정치적 논리를 내세우며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던 프랑스의 호소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적 사실 팩트 앞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실력으로 일침을 가했습니다. 기술은 혈연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50년의 굴욕을 견뎌낸 피와 땀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체코 정부가 최종 결정을 앞둔 운명의 시간, 프랑스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마지막까지 비열한 정치적 공작에 매달렸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서서 유럽의 원전은 유럽의 기술로 지어야 한다며 체코를 압박했고, 미국은 소송의 칼날을 휘두르며 한국과의 협력을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기보다 자신들의 무너진 위상을 권위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체코 정부 실사단이 직접 목격한 대한민국 원전 건설 현장과 부품 공장의 모습은 그들의 모든 정치 논리를 잠재우는 강력한 일침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숙련공이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며 거대한 원자로를 벼려내고 세계 유일의 원전전 주기, 통합 공급망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광경에 체코 실사단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수사만 늘어놓는 파트너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는 대한민국 같은 파트너를 원했다. 프랑스가 공기 지원과 비용 폭증으로 자기 앞가림도 못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중앙진단센터에서 인공지능 AI 실시간으로 안전을 감시하는 미래형 원전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26조 원 규모의 대승리였습니다. 체코 정부는 프랑스의 EDF를 탈락시키며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한국은 가격, 기술력, 공기 준수, 그리고 신뢰라는 모든 지표에서 경쟁자들을 압도했다. 이 발표가 나오던 순간 우리를 비웃던 웨스팅하우스와 EDF 관계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자신들이 기술 불모지라 무시하던 한국에게 안방인 유럽 시장을 통째로 내준 이 참혹한 패배는 오만함에 빠져 혁신을 멈춘 강대국들이 받아든 가장 정직한 성적표였습니다. 이 성과는 단순히 한 국가의 수주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 해외 건설 수주액을 11년 만에 최대치인 472억 7천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유럽 시장 수주액은 전년 대비 무려 4배나 폭증하며 이제 K원전이 중동을 넘어 전 세계의 표준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실력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기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체코 수주전의 승리는 단순히 한국과 프랑스의 대결에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50년간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지배해온 서구 중심의 카르텔이 무너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음을 알리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수주 확정 소식이 타전되자마자 우리를 카피캣이라 조롱하며 기술적 장벽을 쌓았던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의 EDF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전통과 정치적 연대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빚어낸 압도적 성능과 정직한 숫자 앞에 얼마나 무력한지 전 세계에 생중계된 셈입니다. 이 성과는 곧바로 경이로운 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대한민국 해외 건설 수주액은 11년 만에 최대치인 472억 7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의 수주액은 전년 대비 무려 4배나 폭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는 K원전이 중동의 사막을 넘어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가진 유럽 대륙의 심장부까지 완벽하게 정복했음을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한때 한국 원전은 이류라며 깎아내리던 외신들조차 이제는 원전 건설의 정석은 한국이다라며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일궈낸 이 기적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번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의 설계부터 주기기 제작, 시공, 그리고 운영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원전 전 주기 통합 공급망을 보유한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프랑스가 인력 부족으로 쩔쩔매고 미국이 공급망 붕괴로 허덕일 때 우리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 24시간 원전의 안전을 감시하는 초격차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우리를 무시했던 강대국들에게 우리는 가장 우아하고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습니다.
기술은 오만하게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 인류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진심과 약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전 세계 원전 시장의 시계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6조 원의 잭팟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에너지 패권을 틀어쥐고 진정한 기술 주권을 선포하는 위대한 대역전극의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수주 확정 소식이 체코 전역을 넘어 전 세계 외신을 장식하던 날, 우리를 그토록 비웃고 견제했던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의 고위 임원들이 한국 수력 원자력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때 한국 기술은 아이들 장난감이라 조롱하며 회의실 상석에서 우리 엔지니어들을 내려다보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오만함 대신 당혹감과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물 어린 사과와 함께 우리에게 고개를 숙이며 협력을 구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원전 분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스승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조용히 그러나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당신들이 말한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고 탄소 중립으로 지구를 살리며 무엇보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신념입니다. 기술의 승리는 누군가를 무릎 꿇리고 오만함을 뽐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정직한 도구임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과거 그들이 기술을 무기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려 할 때 우리는 그 비열함을 실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설계도 한 장 구걸하던 나라가 어떻게 자신들을 무시하던 거인들을 쓰러뜨리고 세계 원전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이 결말은 단순한 비즈니스의 성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끈기와 도끼, 그리고 인류를 향한 따뜻한 기술력이 빚어낸 거대한 승전보입니다. 체코에서의 대역전극은 단순히 해외에서의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탈원전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고사 직전까지 몰렸던 대한민국 국내 원전 생태계에 내린 단비이자 수천 개의 강소기업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부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공장의 기계 소리가 멈추고 숙련공들이 뿔뿔이 흩어지던 그 절망의 시간 동안 우리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집을 담보 잡히고 막노동을 뛰면서도 원전의 기술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원전 맥이 끊긴다는 그 처절한 사명감이 결국 26조 원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토양이 되었습니다. 창원과 울산의 공단에는 다시 불이 밝혀졌습니다. 한때 원전은 끝난 산업이라며 전공을 포기하려 했던 젊은 대학생들과 청년, 엔지니어들이 다시 설계도를 쥐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흔들고 시대의 바람이 역풍으로 불어도 세계 1위의 실력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양 산업의 종사자가 아니라 지구를 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세우는 전 세계 에너지 혁명의 주역이다. 이 한마디가 현장의 청년들에게 다시금 뜨거운 가슴을 심어주었습니다. 서구 강대국들이 돈을 쫓아 금융공학에 매달릴 때 대한민국은 현장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원전이라는 기계를 파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후대에게 물려줄 기술의 영토를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원전은 이제 시작이다. 이 강한 확신은 국내 공급망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해 원전은 위험하다, 경제성이 없다고 떠들던 자들의 입은 굳게 닫혔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숙련된 인재들과 정교한 부품을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만한 권력과 비열한 견제 속에서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킨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이 일궈낸 진정한 승리이자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가장 당당한 유산입니다. 이제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를 부품이나 갈아 끼울 하청업자로 여겼던 오만한 강대국들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자신들의 초라한 성적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체코에서 쏘아 올린 26조 원의 승전보는 단순한 수주 성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구 중심의 원전 카르텔을 실력으로 박살내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틀어쥐었음을 선포한 역사적 독립선언입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 EDF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정치적 수사와 소송이라는 비열한 꼼수로 시간을 벌 때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은 50도 사막과 차가운 연구소 바닥에서 무엇을 일궈냈는지 보입니까? 당신들이 기술 주권을 무기로 갑질을 일삼을 때 우리는 그 기술을 인류의 생명과
국가의 자존심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기술은 오만하게 휘두르는 채찍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린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왕관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똑똑히 일침을 가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보았습니다. 컵라면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0.001mm의 오차와 싸웠던 우리 엔지니어들의 눈물이 어떻게 26조 원의 기적으로 돌아왔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도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자고 있던 뜨거운 자부심을 깨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제2, 제3의 체코 기적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댓글로 대한민국 원전 세계를 제패하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오만한 강대국들의 비웃음을 실력으로 잠재운 우리 기술진들에게 여러분의 목소리가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 세계 에너지의 미래를 설계하고 인류의 내일을 책임지는 진정한 퍼스트 무버입니다. 강대국의 오만을 꺾고 일궈낸 이 위대한 대역전극, 이제 우리가 써내려갈 전설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원전의 자존심을 지키는 목소리, 한국일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